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에서 일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사실 동료 의사들이 듣고 나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작 5,000원으로 30년 묵은 기미와 검버섯을 녹여버리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레이저 받아도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 중에 72세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료 배합 비율이에요. 이걸 틀리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피부과에서는 이런 천연 방법들을 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고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자연에서 나온 성분들이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릴 재료는 단 2가지입니다. 천연 레몬수와 타마누 오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타마누 오일이 뭐냐고요? 원주민들이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을 정도로 항염 효과가 뛰어난 오일이에요. 이 타마누 오일에 레몬수를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강력한 미백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이 비율을 지켜주세요. 타마누 오일 3방울에 천연 레몬수 1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왜 이 비율이 중요한지 아세요? 레몬수는 산성이라서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량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색소 침착 부위를 자연스럽게 탈락시켜 줍니다. 타마누 오일은 이런 레몬의 자극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주는 거죠.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린 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목과 손 등에 검버섯이 정말 많았거든요. 골프를 좋아하셔서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분이에요.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검버섯이 90% 이상 옅어졌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반팔 입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하시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혼합액을 문제 부위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전체 얼굴에 바르시면 안 돼요. 부분 케어용이거든요. 발라주신 다음에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랩을 씌워주거나 반창고로 덮어주셔도 좋아요.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해 주는 거죠. 아니면 바세린을 한 겹 더 덮어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낮에 사용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만 하세요. 매일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에 발라보시고 24시간 지켜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길 바라요. 네 번째, 사용하는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상태라서 피부가 더 민감해져 있거든요. 혹시 타마누 오일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효과는 타마누 오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레몬수 대신에 라임이나 자몽을 사용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산성 과일의 구연산 성분이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년 전에 태국에서 의료봉사를 갔을 때였어요. 현지 할머니들이 상처나 피부 트러블에 이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는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셨거든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에게 효과가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천연 성분들이 그걸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과 함께 평소 관리도 중요해요.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빼먹지 마세요. 보습도 정말 중요해요. 건조한 피부는 색소 침착이 더 잘 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건 결국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싼 시술 한 번 받는 것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죠. 만약에 사용 중에 피부에 이상이 생기시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에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요.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는 인터넷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개 합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걸로 몇 달은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기미와 검버섯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방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 성분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A, B, C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렇게 3가지예요. 비타민 A는 레티놀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스티바 크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트레티노인 계열의 비타민 A는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색소 침착 부위를 빠르게 탈락시켜줍니다.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 치료를 하지 않는 날에는 레티놀 제품을 발라주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레티놀은 자극이 있으니까 저농도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비타민 B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비타민 A나 C와 달리 굉장히 순한 편이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원액을 구해서 평소 사용하시는 크림에 몇 방울 섞어 쓰시면 됩니다. 비타민 C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죠. 순수 비타민 C 원액을 사용하시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비타민 C도 자극이 있으니까 타마누 오일 치료와는 다른 날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A, B, C 비타민을 순환하면서 사용하시면 기미 제거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생활 습관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물 마시기예요.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마셔주세요. 물만 충분히 마셔도 피부 톤이 한 단계 밝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연수받을 때 현지 의사 선생님과 물 마시기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2리터 이상 마셨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미와 검버섯의 주범이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다시 재발해요. 실내에서도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보습이에요. 보습에 목숨을 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조한 피부는 색소 침착이 더 잘 되고 회복도 느려요. 특히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는 보습이 더욱 중요해요. 각질이 제거된 상태라서 수분 손실이 많거든요. 네 번째는 수면이에요.
피부 재생은 밤에 일어나니까 충분한 수면이 필수예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시켜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세요. 이제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미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당근,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특히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해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켜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금물이고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실패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5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을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루에 2번씩 하시고 농도도 임의로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내심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다른 실패 사례는 패치 테스트를 안 하신 경우예요. 타마누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바로 얼굴에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반드시 패치 테스트부터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기미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병원에서 형광등 아래 오래 있다 보니까 광노화가 심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요. 40대 중반부터 기미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료 의사들은 레이저를 권했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민간요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타마누 오일과 구연산의 조합을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6개월 후에 제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진 걸 보고 환자분들께도 권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약 5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6개월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젊은 환자분들일수록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하시고 효과가 없다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 재생 주기가 28일인데 최소 3주기, 즉 3개월은 기다려 보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재생 주기가 더 길어지니까 50대 이후 분들은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미나 검버섯이 100% 없어지지 않더라도 옅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비싼 시술을 받기 힘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 방법이 여러분의 기미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과 손 등의 검버섯 제거에 특히 효과적인 또 다른 천연 성분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피부로 더욱 자신감 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계절별 관리법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져요. 이때는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 농도를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타마누 오일 4방울에 레몬수 1방울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봄철에는 클렌징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미세먼지가 모공에 쌓이면 염증을 유발해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더블 클렌징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딥 클렌징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자외선이 강해져요. 이 시기에는 기미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더욱 꼼꼼히 발라주시고 타마누 오일 치료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하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목 뒤와 어깨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이 부위는 자외선 노출이 많은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또한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실내 습도가 낮아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체내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가을은 사실 기미 치료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자외선도 약해지고 피부도 안정되어 있거든요. 이때 집중적으로 치료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을철에는 표준 비율인 타마누 오일 3방울에 레몬수 1방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각질 관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순한 각질 제거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면 타마누 오일의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겨울에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타마누 오일의 보습 효과가 특히 도움이 되는 시기죠. 다만 실내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겨울철에는 타마누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레몬수 없이 타마누 오일만 발라서 보습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하시는 거죠. 이제 연령대별 관리법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기미가 생기기 전에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성분 사용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에는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를 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2-3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대신 비타민 C 세럼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30대 후반부터 40대는 초기 기미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초기 기미는 치료 반응도 좋고 빠르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40대부터는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50대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예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미가 더 많이 생기고 진해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인내심을 갖고 치료하셔야 해요. 50대 분들에게는 추가로 콜라겐 관리도 함께 권해드려요.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하시면 기미 제거와 동시에 탄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어요. 60대 이후는 검버섯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기예요. 기미와 검버섯은 치료법이 조금 다른데 검버섯에는 타마누 오일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타마누 오일 5방울에 레몬수 1방울 정도로 농도를 높여서 사용해 보세요. 6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많이 느려지니까 더욱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셔야 해요. 이제 남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피부가 두껍고 유분이 많아요. 그래서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의 흡수가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마사지를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발라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2-3분 정도면 충분해요. 남성분들은 면도 후에 피부가 예민해져 있으니까 면도한 날에는 치료를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면도 후 하루 정도는 간격을 두시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골프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외 활동 후에는 즉시 세안하시고 진정 케어를 해주세요. 운동 후에 땀과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남성분들 중에는 화장품 사용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타마누 오일과 레몬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시도해 보세요. 효과를 보시면 분명히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을 위한 주의사항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기미가 많이 생기는데 이를 임신성 기미라고 해요.
임신성 기미는 출산 후에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임신 중에는 레몬수 같은 산성 성분 사용을 조심하셔야 해요.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신 타마누 오일만 단독으로 사용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수유 중에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요. 모유 수유 중에는 엄마가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성분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 수유 기간 중에는 기미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에 더 신경 써주세요. 이제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타마누 오일은 품질 차이가 많이 나요.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색깔은 연한 초록색이나 황금색을 띠는 게 정상이에요. 냄새는 솔직히 좋지 않아요. 견과류 같은 고소한 냄새와 약간의 쿰쿰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만약 냄새가 전혀 없다면 정제를 많이 한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제를 많이 하면 유효 성분도 같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타마누 오일을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도 확인해 보세요. 태평양 지역, 특히 바누아투나 피지에서 나는 타마누 오일이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레몬수는 가능하면 유기농 레몬으로 직접 짜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실 때는 씨는 제거해 주세요. 씨에는 쓴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직접 짠 레몬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제 효과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1주차에는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다만 피부결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2주차부터는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직 기미가 옅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피부 톤 개선을 느끼실 거예요. 4주차, 즉 한 달 후부터는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정도예요. 8주 후에는 좀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기미의 경계가 흐려지고 전체적으로 옅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12주, 즉 3개월 후에는 상당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꾸준히 하셨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6개월 후에는 최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옅어져 있을 거예요. 만약 6개월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치료법과의 병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레이저 토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레이저 치료 후 2주 정도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예민해져 있어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2주 후부터는 천천히 시작하시되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세요. IPL이나 프락셀 같은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적 박피를 받으신 분들은 최소 한 달은 기다리셔야 해요. 박피 후에는 피부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서 추가 자극을 피해야 하거든요. 보톡스나 필러 시술과는 특별한 상충 관계가 없어요. 다만 시술 부위는 피해서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30.